요즘 어떤 분위기인지 좀 볼게요. 오늘도 좀 서류 결과가 많이 나왔고, 지금 뜬 게 SK텔레콤이 떴죠. SKT. 아마 제 유튜브 들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합격했던 SKT. 제가 SK 출신이다 보니까. 그리고 SKT가 떴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10월 채용이 오늘 떴습니다. 좀 규모를 늘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 근황을 좀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이게 지금 양극 두 가지로 좀 나눠졌는데 추석 연휴가 지금 내일 이제 오후부터 그러니까 모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추석 연휴가 딱 떡하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채용을 앞당겨서 8월 말부터 시작한 삼성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채용을 약간 미뤄서 지금쯤 공고를 띄우고 추석 연휴 끝날 때쯤 마감을 짓는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채용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8월 말부터 시작했는데 원서질이라고 하는 이제 지원 활동을 11월 초까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은 11월 초 중순까지.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게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쪽이 좀 정리가 되면 그때서야 공고를 올리는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 꾸준히 들어본 친구들, 제 라이브 꾸준히 들은 친구들은 올 하반기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공고는 많이 뜰 거다. 쓸 때는 늘어날 거다. 근데 서류가 안 될 거다. 이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제 라이브 들었던 친구들 기억나요? 올 하반기 이럴 거다. 제가 전망을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번엔 그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했는데 두 번째, 이거 생각보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급박하게 지금 상황이 변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서류에서 굉장히 피보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니라 지금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TO가 워낙 줄었고, 신입 TO를 확실히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뽑을 수는 없으니까 공고는 띄우는 거고, 하반기에. 자, 요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고 신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마 방학 때 중고 신입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지금 요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뭐 신문사나 뭐 일부 유튜버들이나 뭐 이런 곳은 경력직만 채용한다 뭐 이런 직무 전문성의 시대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이런 얘기 했었죠. 중고 신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도 기억나세요? 이거 제가 6개월 전 정도, 한 4, 5개월 전부터 이 감지가 돼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기업들이 중고 진입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SK텔레콤 공고 난 거 보셨어요? 주니어 탤런트 전형? 예, 2025년 졸업이나 2026년 2월 졸업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력 1년 이내로 뽑겠다는 겁니다. 중고 신입 1년 넘어가는 애들 싫다. 예, 그 얘기는 뭐죠? 순백의 도화지, 컬처핏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기업 있었죠. 팀네이버 있었죠. 경력 1년 이내. 그리고 오늘 떴던 저기 현대자동차 아예 대놓고 나왔습니다. 경력 1년 이내라고 써 있어요. 공고 보신 분 계세요? 오늘 현대자동차 난 거 경력 1년 미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SK텔레콤, 현대자동차 그리고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좀 전에 얘기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요. SK텔레콤, 현대, 팀네이버 이렇게 세 개가 2025학년도에 연도에 지금 중고 신입을 꺼리는 것 전면적인 차단인 분위기가 보이고요. 이와 또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기업이 있습니다. KT죠. KT는 신입 채용이 지금 안 나왔죠 아직. 근데 1년에서 5년 차 이내에 주니어급의 정력직 채용이 별도로 나왔어요. 중고 신입들 쓰라고 1년 넘는. 물론 이제 AI나 이런 이제 인프라나 이런 쪽이긴 한데, KT는 제가 비하인드를 좀 들었어요. 어디선가에서.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못 드리고, 아마 어제 제 혹시 서강대 학생들 있으면 제 면접 강의 들은 친구들은 제가 면접 강의에서 비하인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기업들은 중고 신입을 꺼리고, 일부 기업은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뭐 이런 분위기가 있고, 대기업은 아마 장기적으로 제가 들리는 이야기들은 계속 직무 전문성에서 코로나를 거친 세대들이 취준생으로 등장을 하면서 컬처핏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5년 전, 6년 전에 이야기했던 수시 채용이 일반화되면서 직무 전문성을 강하게 본다. 이 트렌드에서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냐면 직무 전문성을 안 보는 건 아니야. 그것도 여전히 중요한데 컬처핏, 얼마나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중고 신입은 사실 조직을 벌써 다른 때가 묻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꺼리기 시작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중고 신입을 뽑아놨더니만
흔히 얘기하는 신입의 푸릇푸릇함과 패기 넘친가 자칭우돌하지만 뭔가 우리 회사에 색깔을 넣을 수 있는 게 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로열티에 대한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꺼리는 현상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무 전문성은 AI가 도래가 되면서 AI가 직무 전문성을 굉장히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 3년 뒤에는 아마 중고 신입 꺼리는 현상이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중고 신입 분들은 요번 시즌 전략 잘 짜줘야 될 것 같고요. 생 신입 분들은 오히려 기회다. 이제 중고 신입을 좀 꺼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근데 뭐냐면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분위기가 어떻게 넘어가고 있다? 직무 전문성의 시대에서 컬처핏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보거나 면접을 보면 계속 저 일 잘해요, 저 잘났어요, 저 경력직처럼 일할 수 있어요, 저 인턴 해가지고 뭘 잘해요. 막 이런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근데 이것도 들어가야 돼. 사실 직무 역량이 드러나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컬처핏이라고 불리는 조직핏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약한 자소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색깔이 안 보여. 흔히 얘기하는 조직핏 문항이나 가치관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뻔하디 뻔한 GPT를 썼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되니까 아무리 인턴을 하고 뭐하고 해도 서로에서 막 광탈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은 현직자들이 요즘에 인사팀보다 현직자들이 많이 서류를 보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다 똑같아. 다 인턴 똑같이 했고. 근데 오히려 지금 오늘 아마 하이닉스 마감해서 하이닉스 쓴 친구들이 있을 텐데 대표적인 문항이 뭡니까? 마지막 문항에 해시태그로 자신을 보여주시오. 또 무슨 문항이 있었죠? 목표 달성 문항. 그쵸? 도전하는 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한 문항.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팀워크 발휘 문항.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컬처 핏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소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당락이 좌우가 될 겁니다. 왜? 직무 전문성 문항은 다들 갖고 있어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근데 이런 컬처 핏에 대한 문항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소재를 과하게,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도 써야 되거든요, 요런 소재로. 근데 과하게 색깔이 안 보이는 거야. 다 자기 잘났다는 얘기밖에 안 해요. 일 잘한다는 얘기밖에. 저는 무슨 데이터 분석 역량이 있습니다. 이런 하드 스킬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특히나 GPT 쓴 자소서는 사람 진짜 안 보이거든요. 왜냐면 느낀 점, 생각한 점, 감정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아마 서류 여러분들 굉장히 탈락하고 있을 거다. 이거는 제 강의 라이브 오래 들은 친구들은 이런 흐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흐름을 못 하는 거예요. 4, 5년 전쯤에 코로나 이전에 수시 채용의 직무 전문성의 시대, 뭐 이때 자소서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거지. 자, 요런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떨어졌지? 하고 막 이제 찾아다닙니다, 스펙. 막 붙은 애들 보니까 나보다 학점도 낮아. 인턴도 나보다 횟수가 적어. 근데 저 사람 왜 붙었지? 내가 더 인턴도 여러 번 하고 어학 점수도 높고 학벌도 좋고 한데 막 이런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이유예요. 그래서 요런 건 사실 그렇다고 또 너무 인성 좋아요, 저 가치관 좋아요 이것만 드러내도 문제예요. 이거 균형을 되게 잘 맞춰야 돼요, 지금. 그리고 색깔 보이는 거.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딱 보여야 돼요. 이거 안 보이는 자소서가 지금 양산형 자소서들이 엄청나게 드러나고 있어요. 나에 대한 고민을 안 한 자소서들. 이런 것들. 제가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오래 뛰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건 이따가 끝나고 할게요. 네. 오늘 사연 되게 긴 사연들이 많아가지고 사연부터 하고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즘 분위기 동향 좀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지금 에그님이랑 뭐 다른 분들 들어왔는데 이런 분위기들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채용 시장 분위기는 조금씩 변해가는 게 느껴진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혼재돼 있다. 중고 신입을 싫어하는 사람, 중고 신입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컬처핏을 세게 보는 사람, 직무 전문성을 세게 보는 사람. 지금 혼재돼 있다.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요, 팀장님? 나한테 집중하자. 이럴 땐 그 사람들한테 맞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소서에 여러분이 보이는지 좀 보세요. 뻔하디 뻔한 자소서는 아닌지. 그냥 어디서 유튜브들 보고 그들이 만들어주는, 저도 취업 유튜브를 하지만 프레임에 맞춰서 쓰고 있진 않은지 100점 100패합니다. 프레임 그대로 따서 쓰면. 특히나 면접까지 가면 100%죠. 자, 그래서 긴장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오늘 서강대생 들어온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6명 들어와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은행은 중고 신입 싫어할 이유가 없죠. 네, 은행은 뭐 결국에는 영업 잘하는 사람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금융이나 기업금융 전부 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마
분위기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에그님 뭐 매번 라이브 들어서 은행 쪽 TO 줄인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세 자릿수를 유일하게 뽑지만 그거 안에서도 작년보다 더 줄을 거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은행권. 근데 지금 나라에서 압박하고 있어요. 많이 뽑으라고. 근데 문제는 키오스크라든지 자동화가 되면서 인력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은행들도. 어찌됐든 예, 그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지원자는 뭐 은행이 학벌 안 보고 블라인드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문과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서비스 알바 해봤다 치면 고객이란 키워드 있으면 죄다 은행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공기업 쓰는 친구들이 NCS 시험이나 필기 시험이 유사하다 보니까 공기업 쓰는 친구들도 플랜 B로 은행을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개발자 쪽 썼던 친구들이 개발자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금융권 IT를 쓰면서 은행권 IT까지 죄다 쓰기 시작했죠. 네. 그래도 은행권이 그냥 폭발 직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행 써도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결국에 구조적인 문제다. 그쵸?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탓 너무 많이 하시고요. 다만 이런 흐름은 제가 아마 제일 잘 잡을 거예요. 지금 아시죠? 삼성이 8월 마지막 주에 나올 거라고 제가 그거 3주 전에 예언한 거 아세요? 제가 은연중에 계속 시그널을 보냈는데 저는 수요일 날 나올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사실. 예, 공고가 뜰 거. 아마 다른 취업 유튜버들이 한 명도 그거 맞춘 사람 없을 겁니다. 자, 아무튼 제 정보력 제가 이렇게 허접하게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 체험 유튜버지만 그래도 제 정보력은 나름 괜찮습니다.